인생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싶다면 반드시 뒷마음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뒷마음은 무의식이며 또 행동하는 영혼입니다. 때문에 무언가를 이루어내려면 반드시 뒷마음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터득이라는 말은 뒷마음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뒷마음은 안다고 하여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단지 자의식이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의식이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들은 그걸 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뒷마음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뒷마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터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뒷마음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뒷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의식과 영혼은 서로 다른 기능에 서로 다른 작용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둘은 아프락삭스의 한 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자의식이 식구를 모두 먹여 살릴 결심을 하면, 식구가 4식구가 됐든 5식구가 됐든 여러분 혼자서 내가 전 식구를 다 먹여 살려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면 최소한 여러분의 뒷마음은 먹고 사는 능력쯤은 터득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먹여 살려야지 이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결심을 하고선 여러분들이 하면은 그때 여러분들의 뒷마음이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터득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설명은 못하더라도.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큰 꿈을 가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큰 꿈을 갖고 큰 꿈을 이루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작은 것쯤은 간단하게 이루어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큰 꿈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큰 꿈이라는 것도 뒷마음을 터득하면 큰 꿈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없는 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장이 되는 거나 또 시의원이 되는 거나 서울특별시장이 되는 거나 대통령이 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뒷마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터득한 사람은 처음부터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은 저 밑에서부터 내려가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자의식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뒷마음이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의식이 크나큰 꿈을 품고 있으면 무의식인 뒷마음은 그 꿈을 이루어내기 위한 능력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의식이 자기 몸 하나만 먹고 살려고 하면, 그냥 자기 몸 하나만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먹고 살려고 하면 뒷마음은 그냥 그렇게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밤낮 죽지는 않아요. 근데 부자가 못 돼요, 절대로. 이렇게 뒷마음이 이루어내고자 하는 결의를 사람들은 책임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책임감이 강하군 라는 말은 뒷마음이 하려고 하는 것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면은 그때 사람들은 그걸 책임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뒷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작용입니다. 작용이에요. 때문에 할까 말까를 결정할 뿐 형용사나 수식 어구를 위해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그 형용사나 수식 어구라는 게 뭐냐면은 뒷마음이 할 때 앞마음인 자의식이 추가로 내놓는 상황 설명일 뿐입니다. 이 수식어나 아니면 형용사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해야 할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갑자기 생겼어요. 새벽 2시고 3시고. 그때 뒷마음은 시간에 관계없이 그 일을 즉시 처리합니다. 뒷마음은. 그런데 앞마음은 지금은 새벽 2시니까 날이 밝으면 하자 라든가, 또 누구한테 피해가 되니, 이 2시에 하려고는 피해가 되니 참자 라며 해야 할 일을 망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뒷마음은 그 시간이라도 반드시 해요.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해야 할 일을 위해 벌떡 일어난다면 일단 여러분은 뒷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뒷마음은 벌떡 일으켜요. 작용이기 때문에,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의식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면 내가 신뢰가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수식어를 내놓고 결국은 핑계를 대고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뒷마음을 터득한 사람은
해야 할 일을 완성하기 위해 24시간 항상 깨어 있으며 또 낮과 밤에 상관없이 항상 있는 현실을 주시하며 주변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가 말한 깨어 있으라, 예수가 옛날에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 깨어 있으라도 항상 뒷마음으로 살피고 집중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뭐 잠자서 눈 벌떡 떠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 제자들이 다 눈 벌떡 뜨고 있었어요. 그 눈 벌떡 뜨고 있는 제자들한테 깨어 있으라 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뭔 일이 벌어지나 하고서 지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깨어 있으라, 현실을 살피고 집중해서 잘 봐라 라는 뜻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계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점은 바로 뒷마음을 터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잘 사는 거예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는 자신의 뒷마음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나 자본주의에서는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모두 망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있죠? 우리 옆에 여러분들하고 아주 가까운 뭐 피가 같대나 어쨌거나 하면서 거기에도 공산주의예요. 예. 김정은이도 이북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려면 잘 들어야 돼요. 그 인간도 이런 느낌. 왜냐면 지가 자꾸 그 최고 존엄이라고 그러는데 최고 존엄이니까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돼요. 내 말은 꼭 들어야 돼요. 왜냐면 나는 절대 지존이거든. 그러니까 절대니까는 절대 밑에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정은이도 내 말은 꼭 들어야 돼요. 이북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려면 빨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꿔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왜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안 바꾸고 그 이북에는 원래 천연자원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천연자원이 많다고 하여 그것을 팔아서 잘 살려고 하면 나우루 공화국처럼,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나우루 공화국처럼 끝내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나우루 공화국은 우리나라의 서울의 강남보다도 작고 강남보다도 작아요. 그리고 여의도보다 2.5배 큰 작은 섬나라입니다. 나우루 공화국이.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세요. 나우루 공화국을. 그런데 이 섬에는 엘버트로스라고 하는 바다새가 배설물을 쌓아놓아. 그러니까 엘버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그 나우루 공화국에 앉아서 똥을 싸는 거예요. 그 배설물을 쌓아놓아. 그것이 인광석이 되어 부자가 된 나라입니다. 여기서 그 새들의 똥을 구아노라고 하는데 구아노는 농사를 짓는데 매우 중요한 비료인 것입니다. 그 새똥이 비료예요. 아주 좋은 비료입니다. 그래서 이 새똥 가지고 나우루라는 나라가 잘 살게 됐다 이거예요. 정원인의 지하자원이 많다 그래서 그거 팔아먹는 거나 나우루에서 인광석 팔아먹는 거나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농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으며 농업이 발달했어요. 그때 나우루는 인광석이라는 새똥으로 만든 그 자원을 통해서 세계적인 수요를 창출해 그러니까 전 세계에다 팔아먹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된 것입니다. 나우루 공화국이. 예. 당시에 그 인광석은 인산질 비료의 주 원료로 농사 짓는데 매우 중요한 비료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나우루는 새똥을 팔아 얻은 수익으로 일하지 않고도 일 안 해. 전부 다 아무도 일 안 해. 일하지 않고도 생활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갔습니다. 참 우리 인간은 묘하긴 묘해요. 부자가 되니까 일 안 하고 사는 방법을 터득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나우루는 국민 1인당 소득이 미국보다 2배나 더 많았으며 전 국민이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소관으로 거기나 이민 갈까? 여러분들이 이민 가면 거기서 부자가 되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노동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 나우루 공화국의 그 경작지는 모두 광산으로 탈바꿈했으며 옛날엔 그래도 거기서 농사도 짓고 그랬어요. 작은 나라지만. 근데 그거 전부 다 광산으로 변했어요. 새똥이 거기 있어가지고. 또 모든 노동은 외국인들을 불러서 시켰으며 자국민들은 일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 다 외국인이에요.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끝이 없었습니다. 일단 나우루는 세금이 없고, 세금 없어요. 거기는 딱지 띄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교육과 의료 등 모든 서비스와 그다음에 전기 이런 것들이 다 공짜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원도 그냥 공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가고, 또 뭐 교육도 가서 공짜로, 학교도 공짜로 다니고, 세금도 없고, 전기도 다 공짜로 켜고, 그 모두가 다 공짜였어요. 또 와인이 먹고 싶으면 프랑스에 가서 먹고, 그러죠. 피자가 먹고 싶으면 이태리로 가서 거기서 먹었습니다. 지네 집사 안에 먹어요. 막걸리 먹고 싶으면 한국에 오고, 보드카 먹고 싶으면 소련에 가고, 그래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고급 차도 1인당 2-3대씩 갖고 있어서, 저는 정은이 차 같은 거 저런 거 갖고 있어가지고, 가다가 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차 버리고, 그리고 갈 만큼 아까운 것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돈이 또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코 풀 때 뭘로 풀어요, 여러분들은? 티슈로 풀죠? 티슈로 푸는데 좋은 나라예요. 이북엔 뭘로 풀게? 나뭇잎도 없어요. 그 볕단 이런 걸로 풀어요. 그냥 손으로 풀고, 손을 흙에다 문질러서 하는 게 이북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휴지, $100짜리 가지고서 코 풀었어요, 그걸로. 그걸 버렸어요. 한마디로 세상 모두가 원하는 그런 지상 낙원이 바로 나우루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때는 가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 1990년대부터 이제 멸망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나 차면 기운다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나우루는 점차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농지는 광산이 되어서, 자, 지금 저 사진을 보세요. 네, 저 사진이 저기 지금 다 저렇게 막 울퉁불퉁하잖아요. 저기 왜 자꾸 울퉁불퉁하냐면, 전에는 평지였는데 저 다 캐가지고선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농지는 광산이 되어서 저 사진처럼 황폐해졌으며, 또 노동은 외국인들을 시켜 해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빈마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코 풀고 싶거나 어디 여행 가거나 이런 것만 할 줄 알았지 일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북도 어쩌면 나우루처럼 무능한 나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쟤네들은 잘 살아서 무능한 건데, 쟤네들은 못 살고 무능한 거예요. 억울한 거죠. 예. 나우루와 다른 점은 가난한 국가가 주는 배급을 받아 먹으면서 배급을 받아 먹어. 그래서 뒷마음이 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북 사람들은 일은 안 해요. 원래 공산주의 일 안 합니다. 나도 옛날에 소련에 가서 살아요. 일 안 해요. 지금의 러시아인 소련도 허물어지기 전까지는 모스크바의 모든 건물이 예술처럼 아름다웠지만, 사진 찍으면 다 아름다워요. 전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뭐 다 몇천 년 전에 만든 것들이에요. 그게 그 아래 허물어져서 떨어진 그 흙가루를 치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부터 그 건물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밑에 흙가루가 뽀얗게 쌓여 있어요. 난 그건 맨 처음에 뭐 하는 건 줄 알았어.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치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소련 사람들의 뒷마음은 떨어진 흙가루를 쳐다보면서 책을 읽어요. 전부 다 앉아서 책 보고 있어요. 그 당시에 책을 보면 책을 봤지 아무도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소련은 허물어진 것입니다. 예. 내게 없으니까 귀하지 않은 거예요. 나라 건 내 거 아니니까. 그래서 허물어졌어요. 아침이면은 그저 뭐 보드카 산다고 사람들이 쫙 줄 서 있었는데, 그럼 저 사람들이 가난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집에 가면 냉장고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를 갖다가 지금 채우느라고 지금 줄 서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그 당시엔 이북에서 무슨 천리마 운동이니 무슨 운동이라서 새벽같이 일하는 줄 알았더니 소련에서 일 안 해요. 아침 7, 8시에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백화점에 가면 다들 앉아서 책 보고 있어요. 그러더니 저렇게 망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뭐 땅덩어리가 크다고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핵무기는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뭐 어차피 저거 못 쓰는 핵무기고. 자, 그리고 공산주의는 그렇고, 자본주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이 자유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는 틀리는 겁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페달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속 안에 자본주의가 있어요. 돈 많은 놈들이
돈을 통해서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은 뒷마음을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돈 많은 놈한테 달라붙어서 그들의 돈으로 일을 벌리는 것입니다. 결국 벌어들인 돈은 또다시 그들의 손에 넘어가고, 왜냐면 돈 빌려주고 그 이자 받고 뭐 받고 해서 다시 다 넘어가요. 사람은 결국 돈 버는 기계처럼 사용되다가 끝내는 그들의 손에 의해 생사 여부를 결정받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좀 뭔가 좀 트릿하다, 저는 안 되겠다 그러면 가차없이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없애버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어찌 보면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은 자본주의를 지금 많이 안 얘기해서 그래요. 그러나 지금 세상은 점점 자본주의화되어 가고 있어요. 돈으로 사람을 성공시키고, 성공도 이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얘를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성공시키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횡포입니다. 실력은 얘가 더 좋아. 근데 너 그럼 내가 돈 되는 사람을 해라. 그러면 안 해. 그리고 얘는 좀 실력이 없어. 실력이 없어도 실력 좋은 사람들이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훌륭한 가수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그리고 저놈은 말 안 들어. 그리고 어느 날 저놈은 무슨 복숭사로 죽었다느니, 교통사고로 죽었다느니 쏟다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아셨죠? 돈으로 사람을 성공시키고 따르지 않으면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횡포입니다.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하는 것도 일종의 자본주의입니다. 아셨죠? 뭔지. 이렇게 자본주의는 돈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또 다른 세계인 것입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이렇게 말해줘도 잘 몰라요. 본인은 그렇게 돈하고 큰 저기가 없거든. 그건 몰라요. 결국 자본주의는 자본을 통해 자신을 따르는 사람만 거둬들이고 자신을 배척한 사람은 제거해버리는 아주 무서운 암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돈 많다고 해서 결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돈은 많으나 저 사람 목숨은 지 목숨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적당히 먹고 사는데 큰 불편 없으면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암적 존재는 잘 모르고 돈이 많으면 무조건 좋다고 하며 그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뒷마음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창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뒷마음을 터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본보다 더 훌륭한 건 여러분들의 뒷마음입니다. 그러나 뒷마음이 미약하면 여러분들은 자본에도 마음을 빼앗기고 또 갑자기 또 무슨 남이 무슨 뭐 폭탄 만들어냈다 그러면 거기 마음 뺏겨서 겁먹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손자병법을 보면 여러분들은 능히 알 수 있어요. 싸움이라는 건 그렇게 함부로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이길 승산이 있고 싸워야 되는데 이북이 이길 승산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거지예요, 거지. 아셨죠? 자, 이 오늘부터 강의할 이 손자병법의 모공편은 한마디로 말해서 최대의 결실을 맺기 위한 작전을 말합니다. 최대의 결실을 맺기 위한 작전. 이 최대의 결실이란 바꿔 말하면 최소한의 실과 아주 작은 손해와 최대의 이 득을 얻기 위한 기본 전술을 말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최대의 결실이란 바꿔서 말하면 최소한의 실과 또 최대의 득을 얻기 위한 기본 전술을 말합니다. 이 우주의 원리 중에는 우주에는 마음이 차면 현실을 밀어내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자의식이에요. 영혼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만땅 행복하게 차면은 여러분들은 그거와 같은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현실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다. 그럼 저 사람 사고 나서 죽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함부로 좋아하면 안 되니까요. 그 마음이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하였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자의식이 만족하면 그 만족이 있는 현실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 그 우리나라 여당이 이북과 미국이 정상회담하는 것은 99.9%, 하필이면 또 99.8%도 아니고 왜 99.9%인지 몰라.
99.9% 자신 있다고 떠들었습니다. 아셨죠? 신문 봤죠? 그렇게 떠들고 자신만만하니까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번 취소되면은 그 원상복구하는데 굉장히 힘써야 돼요. 단지 우리가 힘쓴 것도 아니죠. 똥줄 탄 놈이 힘쓴 거죠. 이렇게 한 번 틀어진 현실은 다시 재정비하려면 그동안 해온 노력보다 몇 배 더 숨막히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잃어버린 걸 다시 되받기려면, 아니면 아주 잃어버리기 전에 그걸 원상복구하려면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골머리를 썩어가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아무리 자신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되는 순간을 맞이하도록 하십시오. 다 될 때까지 누가 해주겠다 이런 말도 믿으면 안 돼요. 해줘서 완전히 끝날 때까지 얌전히 있어야 돼요. 해주겠다고 저 사람이 말했어. 말했는데 어떻게 번개가 쳐가지고 번개 맞아 죽었다네. 이러면 도로 무기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됐을 때까지, 그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완성이나 승리가 기쁨이 아니라 안도의 한숨이라는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되면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지, 야호! 브라보! 안 된다 이거예요. 옛날에 어떤 친구가 화장실에만 가면 자꾸 빠졌어요. 요즘은 화장실이 변기통이지만 옛날에는 그 널판 대기통에 이렇게 앉아서 꼭 걔는 똥 다 누고서 밑닦다가 꼭 빠지는 놈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가르쳐 줬어요. 빠지지 말라고. 그거 어떻게 하느냐. 다 누고 나면 기분 좋더라도 어쨌든 팔을 쫙 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쫙 피니까 빠졌어요. 빠지니까 얘 걸렸어요, 이게.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야호! 하다가 쓱 들어갔어요. 이게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죠? 안도의 한숨이라는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밀어내고 끌어당기는 우주의 원리를 모르면 어떤 병법도 또 어떤 작전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주는 무극이기 때문에 극이 없어요. 무극이기 때문에 기쁨도 슬픔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해서도 안 되고 슬퍼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또 잘못 알아들으면 어떤 사람은 야, 너 내일 아침에 어디 갈래? 그러면 내 간다고 그랬다가 또 아침 되면은 안 가면 안 되냐 그랬다가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 무국을 터득했다 그러면서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것입니다. 단지 우주는 흥겹게 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주는 흥겹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활력 있게 사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기쁨은 아니에요. 흥겹게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쁨보다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진짜 이루어지면 잘 됐구나 하고 고맙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야지 야호 하고선 기분 좋아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손자왈, 범용병지법, 전국위상, 파국차지, 전군위상, 파군차지. 손자가 말했다. 용병의 방법은 적국을 온전하게 두고 이기는 것이 최상책 용병이고 적을 파괴하여 이기는 것은 차선책의 용병이다. 그 손자가 뭐라 그랬어요? 적을 완전하게 그냥 놔두고 이겨라 이거예요. 통째로 다 먹어라 이거예요. 깨서 먹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나 깨야지 먹게 되면 깨서 먹는데 그건 차선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군을 온전하게 두고 이기는 것이 최상책이고 적군을 격파하여 이기는 것은 차선책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적국을 온전하게 두고 이긴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싸우지 않고 항복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면 당연히 적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껴야 하며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가 남북관계는 싸움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저 이북이 지금 왜 저러느냐. 그 되먹지도 않는 그 폭탄 하나 가지고 그 써먹지도 못해요 그거. 써먹지도.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에요. 싸면 안 돼요. 근데 미국 비행기하고 진해 비행기하고 쟤네 비행기 봐요. 저 김정은이가 저번에 한번 타고선 중국까지 갔대. 여기까지 날라왔다 이거야. 조금 더 가면 못 가요. 이 미국에서는 쟤네가 측정되지도 않는 비행기들이 몇십 대가 왔다 갔다 해도 쟤는 몰라요. 왔다 갔는지도. 그리고 저것들이 한번 폭탄 퍼보면 10분이면 끝나버립니다. 저거 10분이면은 트럼프가 마음만 먹고 10분이면은 이북이 지구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서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걸 알아요. 아니까 지금 저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동안에 그거 하면서. 그러니까 저기 겁먹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괜히 제가 쟤네들이 착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쟤네들은 절대로 안 착한 사람이라는 거 알죠? 그 절대로 쟤네들 편 들면 안 됩니다. 같은 민족이라 그래서. 꼭 우리나라 남한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사실 우리나라 그 남북 관계는 싸움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라 이거 쟤네들한테. 이 더군다나 이북과 미국의 싸움은 그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입니다. 최고 지도자라는 작자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홍콩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지금 논하는 마당에 무슨 싸움을 한다는 말입니까? 홍콩도 못 날아가는 비행기 가지고 뭘 싸우겠어요. 어쩌다 한 방울 쏘겠죠. 우리한테 그것도. 병사는 하루에 강냉이 죽 한 사발을 먹느니 마느니 하는 몸으로 어떻게 싸움을 한단 말입니까? 예. 우리나라 병사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쟤네들은 그 강냉이 죽 한 사발 먹고 싸우면 여러분들이 놀랄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도 나이 다 20살 넘었는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웬 중학생 애들이나 아니면 저 유치원 애들, 요즘은 초등학생 애들이 총 들고 있어요. 걔들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나이가 20살 넘는 거예요. 하도 못 먹어가지고 피통 말라 비틀어져서 그래요. 이북이 만약에 대포를 쏜다 그러면 대포를 쏠 때 우리는 대포 쏠 필요 없어요. 초코파이를 대포에다 놓고서 쏘면은 저들은 혼비백산하여 초코파이를 주스러 다닐 것입니다. 전쟁이 어딨냐 이러면서 초코파이만 갖다 집어서 쏘면은 걔들 그거 주워 먹으러 다니지 절대로 전쟁 안 합니다. 예. 무슨 나라에 충성해? 그런 없어요. 그런 거. 자, 텔레비에 나오는 저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요즘은 또 좀 마음이 좀 편해져가지고 좀 몇 명은 좀 얼굴이 훤해지더라고. 최고 지도자 주변의 얼굴들도 모두 얼굴이 썩었는데 밑에 졸병들은 어떻겠습니까? 또 그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그 동생, 그 여자의 얼굴도 그 여자의 얼굴 봤죠, 여러분들? 관 뚜껑을 열고 나온 좀비처럼 생겼는데 거기다가 비단 옷을 입힌들 그 여자가 여자처럼 느껴지겠습니까? 예. 우리 남한에도 어떤 사람은 또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해진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혹시 왜냐면 사람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 좀비가 내려와서 그 사람 보면 사랑한다고 막 그럴 거예요. 있어요. 그런 사람도. 얼굴은 우리 이 사람은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먹었기 때문에 얼굴은 벤질벤질해요. 마르긴 피차 마찬가지지만. 예. 그러니까 관뚜껑 열고 나온 여자가 그걸 뭐 이쁘다고 하면서 그런지 그런 것들이 지금 저기 진치고 있어요. 이제 저것들이 할 일은 그리고 그나마 저 체제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것은 우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항복을 하고 지금 항복하는 중이죠. 조금 있으면 이제 미국 가서 이제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회담하는 거 아니에요. 저 싱가포르 가서 하는 게 그게 항복이에요. 그게 항복하고 또 핵을 포기하며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뭐 먹을 거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뒷마음이 해야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뒷마음을 터득해온 거예요. 짧은 기간에. 그래도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리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니면 그들 또한 소련이 망했듯이 그리고 동독이 사라졌듯이 없어졌듯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그들이 가진 것도 없이 떵떵거리는 저들의 뒷마음은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하도 떵떵거려가지고 여러분들도 겁먹잖아요. 안 그래요? 예, 뭐 대단한 거 가지고 있는지 알고. 벌써 쟤네들은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아마 그 옛날에 김일성이가
뒷마음이 이긴다고 믿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진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뒷마음이 이긴다고 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 무기가 많다고 그렇게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뒷마음이 이긴다고 하면 이긴다. 그걸 많이 키워놨어요. 많이 키워놨는데 싸울 게 없어.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 그렇다면 혈통이 어찌 되었든 또 사는 장소가 어디가 됐건 상관없이 모두 뒷마음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김성희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 그래서 장소, 시골 사람은 평양에 못 온다. 그리고 혈통이 뭐 무슨 백두 혈통이니 뭐니 이런 거 따져가면서 백두 혈통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걸 따져가지고 했으니까 뒷마음이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그와 같은 교육은 시키지 않고 단지 싸우면 이긴다는 그 똥배짱만 가르쳤던 모양입니다. 김일성이는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랐던 것입니다. 아니, 뒷마음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는 앞마음의 세계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북이 저렇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여 위상, 파여 차지, 전졸 위상, 파졸 차지, 전호 위상, 파호 차지. 여단 규모와 싸우지 않고 완전하게 이기는 것이 상책이고, 여단 규모와 싸우지 않고 완전하게 이기는 것이 상책이고, 적의 여단을 돌파하여 이기는 것은 차선책이다. 병졸 규모와 싸우지 않고 완전하게 이기는 것이 상책이고, 적의 병졸을 돌파하여 이기는 것은 차선책이다. 또 5단위의 소규모 부대와 싸우지 않고 완전하게 이기는 것이 상책이고, 적의 5단위 부대를 돌파하여 이기는 것은 차선책이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은 다 알아듣겠는데, 여단은 또 뭐고, 그 다음에 뭐 군은 또 뭐고, 졸은 또 뭐고, 오는 또 뭔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의 단위는 이 중국이 말하는 군이라는 것은 12,500명을 한 군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단이라는 것은 500명이 여단이에요. 그 다음에 졸이라는 것은 100명을 졸이라 그래요. 그리고 오라는 것은 5명을 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는 5자는 아니에요. 오는 5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단 규모와 싸우지 않고 완전하게 이기는 것이 상책이고, 이거는 500명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완전하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고, 여단 군대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차선책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병졸 100명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은 차선책이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5명하고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상책이고, 싸워서 이기는 것은 차선책이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이겨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손자는 숫자야 어찌 되었든 그 인원이 해를 입지 않도록 손 하나 대지 말고 싸워 이기는 것이 최상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좀 또라이 같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도 살아본 뒷마음이 있어요. 쟤는 성공한 게 있기 때문에. 쟤네는 없어요. 쟤는 주소들은 똥배짱만 있는 거지 개털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도 뭐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지구에 그 UFO 있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UFO라는 것은 지구 바깥으로 날아갈 수 있는 비행선입니다. 지구에 있다고 없다고 믿어요. 우리 지구가 만든 UFO, 외계인이 만든 게 아니고 지구가 만든 거. 지구에도 UFO 있습니다. 미국 가지고 있어요. 3대 이상 있어요. 그리고 그게 최고고, 그거는 뭐 지구 바깥으로 날아다니는 거니까 여기서 싸우는 데는 안 써먹고, B2라는 비행기 알아요? 그 납작하게 생긴 거. 그리고 미국은 비행기가 공중에서 다 급유받아요. 근데 쟤네는 급유가 아니고 비행기도 뭐 시원치 않아가지고 저거 하나 움직이려면 비행기 여러 대가 그 조합해야 됩니다. 그러고 가다가 잘못해서 뭐 하나 거기서 나사락 하나 빠지면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 거 싸우면 뭘 싸움이 된다 그래요. 그 싸움이 원래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빨리 저렇게 항복하는 게 최선책이에요, 쟤네들로서는. 결국은 미국이 손 하나 안 대고선 지금 이기는 겁니다, 저게. 도와준다고 하면서. 도와주겠죠? 도와줘서 체제 보장해 주겠죠? 보장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북이? 이미 이북은 진 겁니다. 아셨죠? 결국 손자는 숫자가 어찌 되었든 그 인원이 해를 입지 않도록 손 하나 대지 말고 싸워 이기는 것이 최상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당연히 상대가 고개 숙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가장 완벽한 만반의 준비가 바로 평화를 지키는 우주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려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못 쳐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을 많이 비축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생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주의 환급률은 7대3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돈의 70%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있고 30% 선언해서만 여러분들이 남을 돕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을 이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최상의 방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것은 외교적인 교섭으로 상대의 뜻을 꺾는 것이다. 뜻을 꺾는 거예요. 마음에 싸울 힘을. 또한 상대의 동맹관계를 분산시켜 고립시켜야 한다. 정은이는 애입니다. 제가 애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이면 저렇게 안 해요. 애가 지 잘난 척 하느라고 그나마 중국이 자기네를 혈맹이라고 해서 잘 배웠는데 중국도 등졌어요. 그래서 시진핑이도 화났어요. 아내는 지금 언짢은 거예요. 마지못해서 지금 웃는 거지. 지 스스로가 모든 동맹국을 다 끊어버렸어요. 소련도 지금 이득관계가 있으니까 도와주는 척하지 소련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고립된 거예요, 지가. 고립됐으면 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남한하고도 끝냈다가 그 해골바가지 같은 여자애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 웃더니 또 요즘은 좀 친해졌잖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지금 이북으로 봐서도. 그나마 거기까지 고립됐으면 쟤는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는 애예요. 걔들 개부리는 같은 한 민족으로서 동무처럼 지금 이렇게 동무들하고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지금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희생이 요구되는 성곽의 공격 따위는 최하의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요구되는 그런 폭탄이 날아가는 그런 공격 따위는 최하의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적도 죽고 아군도 죽는 방법은 가능한 한 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손자의 주된 병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군의 병력을 감안하지 않고 강대한 적에게 도전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지금 이북이 그러니까 현명하게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저게. 자기네 병력은 감안하지 않고 강대한 적에게, 강대해도 너무 강대해. 그 비행기 하나하고 지네하고 싸워도 저기하고. 그 비행기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갖다가 도전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를 다치지 않고 항복시키는 것이 이상적인 전법이다. 병력이 열세이면 후퇴하고 또 승산이 서지 않으면 싸움을 피해야 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절대 패할 수 없다.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승패의 확률은 반반이다. 하물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면 그 싸움은 반드시 패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요,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손자가 말하는 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러자면 당연히 뒷마음의 기세가 강해야 합니다. 뒷마음, 여러분들 뒷마음의 기세가 강해요. 강하게 한다고 해서 만들어내는 게 이북의 저 똥배짱입니다. 김일성이가 만들어낸 게. 뒷마음은 곧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뒷마음이 신이에요. 이건 약간 여담입니다. 진짜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보다 더 이 수없이 많은 별들 가운데 어느 외계인이 어느 나라에 왔어요. 어느 별에 왔어요. 그 별에 왔더니까 그게 이제 우리 지구에 온 거예요. 근데 지구인들이 뭘 자꾸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를 하면 뒷마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뒷마음이 원하면 그런 일이 현실에 생겨요. 이런 걸 사이파워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냥 하면 저기 하니까 뭘 자꾸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달한테다가 자꾸 부탁을 하고 또 햇님한테 자꾸 부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한테도 부탁하고 뭐 별걸 같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가만히 보니까 차라리 쟤네들이 저런 나무나 돌이나 저 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한테 부탁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우리를 뭐라 그럴까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했어요. 우리 동양은 아니에요. 이거 서양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가는데 뭐가 또 쫄쫄 따라다녀. 그 쫄쫄 따라다니는데 저건 뭐냐 그러니까 이게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디오지. 그래서 이 외계인이 생각하기를 그래? 그럼 우리는 디오지를 거꾸로 하자. 단어를 하나 만든 거예요. 디오지. 그럼 우리는 GOD다. 그래서 우리를 GOD라 불러라. 그래서 나온 게 신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서양신은 개나 다름없어요. 개한테 부탁하는 거랑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뒷마음을 창조하는 인생은 창조하는 것은 우리의 뒷마음이고 우리의 뒷마음이 곧 신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북은 이 세상에서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전혀 현실성이 없고 자신도 모르고 적도 모르는 똥배짱만 갖고 있는 범죄 국가입니다. 저기 태어난 사람은 재앙이죠. 지옥도 저기보단 편해요. 조직폭력배 수준의 인간들이 국가를 만들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난 국가가 바로 이북입니다. 예.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저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민족은 우리랑 같아요. 여러분들의 형제랑 같습니다. 그러나 저기를 이끌고 갔는 지금 지도자층들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백두파라는 것들이. 이 소설 가운데 레미제라블에 보면은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아시죠,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짱발짱이라는 주인공이 자꾸 도둑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짱발짱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다 하지만 그렇게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뒷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또 훔쳐야 되겠다라는 걸 뒷마음이 한 거예요. 결국은 행동했으니까. 그건 뒷마음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수용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짱발짱은 있는 현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뒷마음은 강하게 제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무리 가진 게 없고 먹을 게 없어도 나는 이제 절대로 훔치지 않겠다고 했으면 안 훔쳐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북에도 쉽게 말하면 그 꽃제비라고 하는 애들이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 탈북해서 남한에 와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박사학위도 따고 다 해요 걔네들이. 그 스스로 자기 뒷마음을 제어하기 나름이다라는 얘기예요. 뒷마음은 이렇게 바뀌기 힘든 것입니다. 제어하지 못한 짱발짱처럼 제어하지 못할게. 그래서 저들이 그 말하고 있는 그 백두혈통은 바로 그런 뒷마음의 천성, 이 하늘로부터 받은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조직폭력배, 그 백두파입니다. 쟤네들은. 김두한이 입봉, 쟤네들은 백두. 그런 다 같은 종자들이에요. 그 이유는 그들이 세계 만방에 핵무기를 청산하고 경제 발전을 하겠다고 천명하였는데, 그렇죠? 판문점에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자기네가 이제 앞으로는 핵무기를 청산하고 경제 발전하겠다고 그렇게 천명했어요.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가 믿지는 않았어요. 네. 그랑 배부다 하고 있는데 유독 그거 모르는 나라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북이에요. 다 알아. 한국도 알고 미국도 알고 전 세계 스웨덴도 알고 스위스도 알고 다 아는데
이북만 우리가 핵무기를 청산하고 그 다음에 경제발전하겠다는 그런 걸 이북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요즘은 좀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런가 보다 하는데 유독 그들 자신의 나라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바로 저들의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북은 진짜 레미제라블입니다. 여기서 레미제라블의 뜻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북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들의 앞마음, 즉 자의식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웃으면서 서명하고, 사인할 때는 웃으면서 사인해요. 또 서명한 즉시 딴소리를 하며 큰 소리 치는 꼬락서니는 이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엔 놀랐어요, 요즘은 웃음 짓게 하는 폭소잔치라는 것을 저들만 알지 못합니다. 이제 이북에서 누가 뭐라 그러면 다들 웃어요. 이제 박수 치면서 웃을 거예요. 또 저들을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그 선의로 받아들이는 우리 남한 사람들도 큰 아픈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 남한엔 그런 또라이들도 많다는 것을. 그래서 저들은 그런 남한 사람들을 알기에 제멋대로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우리를 같은 형제라 그러면서 우리를 봐줄 것이다, 그러고서 믿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는 하얀 옷을 입는 우리는 백의의 천사 같은 그런 백의민족이잖아요. 그것들을 쟤네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완전히 나만 알기를 개똥처럼 알고 있어요. 서명한 약속을 한낱 종이 조각으로 취급하는 저들의 인격은 바로 저들의 뒷마음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없이 큰 소리치는 똥배짱은 진짜 가진 자의 무서운 위력 앞에는 연기만도 못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저들이 허물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 그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저들은 이미 허물어졌습니다. 아직 허물어져 있던 껍데기만 남아있을 뿐이지. 아무런 대비 없이 이제 저들이 스스로 허물어져 버리면 그때 그 통일은 차라리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그런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북은 반드시 허물어질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